마지막으로 저희 홍두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요.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린 저희 과제가 사회적 경제 입법에 대한 추진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시간도 넉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고 저희 민가 어떻게 함께해서 입법이 되는지에 대한 의견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홍성 국장님의 말씀 큰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재부 장기전략국장을 맡고 있는 홍두선입니다. 다시 한번 사회적 경제 연대 포럼을 축하드리고 오늘 현장에서 좋은 얘기, 전문가분들 좋은 얘기 좀 말씀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기재부 장기전략국장으로 있으면서 약간 공무원이 현장을 모른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가급적 현장 사람들 좀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고, 오늘 말씀 중에 새로운 내용도 있지만 그동안 들었던 내용도 있어갖고 다시 한번 좀 듣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저희가 정책에 참고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저희가 현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 관련한 입법 같은 게 국정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입법 준비를 상당히 그동안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제 사회적 경제법이나 가치법이 국회 통과 안 되고 있는 건 기재부가 역할을 방기하기보다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 컨센서스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저희가 사회적 경제법, 가치법 통과를 해서 상당히 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1대 국회 입법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법안이라는 게 이제 개별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반대할 때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11월 달에 이제 법안 소위가 본격화 대비해서 좀 개별 멘토명 방식으로 좀 설득하고 그런 좀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제도 개선 10대 과제 하지만 제도 개선 없이도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영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정책을 추진하는 걸 간단히 설명드리고 제도 개선 과제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사회적 경제 정책을 한 총 19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17년 10월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었고, 요거는 현 정부 일자리 로드맵의 100개 과제 중에도 10개 과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가 와서 올 8월 달에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 한 6만 4천 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인식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정책 지원이나 그건 제한된 파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영세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스케일업 할까, 그런 문제인식에서 기존의 창업 설립 지원 강화 정책은 병행하면서 유망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는 스케일업 정책을 좀 포함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이제 로컬 베이스, 지역 베이스이다 보니까 지역에 이제 특화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지역의 신협이라든가 상호금융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지역 문제 해결형 R&D 정책 같은 걸 추진했었고, 또 하나 이제 뉴딜이나 돌봄 같은 데 다양한 정책을 발표한 걸 추진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총리 주재 국정위 현안 조정회에서도 아직 변철한 부장님 말씀대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아직 사회적 컨센서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좀 제도적으로 좀 진입 규제가 막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텀업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제 제도 개선 입법과 관련해서 3법이 있지만 먼저 추진책에 관련해서 21대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 내 정부 입법 TF가 있고 당 청와대에서 당정적 입법 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고, 저희가 지난주까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총 22개 법안이 지금 입법 계획입니다. 오늘 제도 개선 10대 과제는 주로 대상별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했는데 기능별 입법안까지 같이 좀 맞물려 갖고 하면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 3법, 마을기업법, 생협법, 신협법도 있지만 신협법 이외에 저희가 이제 사회성과 보상 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그다음 서민금융법에서 이제 신협 사회적 금융하고 맞물려 갖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그런 것도 좀 함께 좀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이번 정기국회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전까지는 사회적 경제 법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3법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어제도 이제 기재위 수석 입법 조사관하고 저희가 좀 설명을 했었고 거기서도 여당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야당 의원들이 문제다. 기재부가 좀 충분히 설득을 해달라 해서 좀 더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포인트를 잡고 좀 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관련해서는 19대 때, 20대 때 계속 논의가 됐고 이제 21대에도 김영배 의원 법안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왜 만드냐 입법 필요성 부분이 있고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 법 만들면 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 재정 지원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은 민간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은 인프라에 구축하는 거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최소화한다. 지금 사회적 기업에 한정돼서 하는 거고 금융 인프라라든가 통합 정보 제공 시스템, 통합 인프라, 사회적 통계 현황 그런 것 파악해서 좀 더 투명하게 사회적 경제 기업이 제공이 돼서 유망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육성되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야당에서 재정 확대보다는 재정 대신에 민간 영역에서 어떤 시장 실패 영역을 최소화하는 영역에 좀 포인트 두고 좀 계속 설명을 해나가고 논리를 교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법 관련해서는 이게 더 우선이라고 아까 강민수 위원장님 말씀인데 사회적 가치법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더 이게 논란이 있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자면 도덕의 영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 주장입니다. 반대하는 의원들. 그러니까 그런 논리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데 이것도 기본 또 하나 했을 때 해외 입법례가 주로 조달 관련돼 있는데 이제 사회 전반의 사회적 가치법을 규정하는 게 맞냐? 이 법제도 되면 또 하나의 평가 툴이 돼서 공공기관 규제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경제적 가치는 상승했지만 사회적 가치가 발달이 안 돼서 갭이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사회적 가치 제고를 해서 법이 좀 제정이 필요하다 그런 논리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아시겠지만 사회적 가치법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개별 공공기관의 어떤 자체 평가 통해서 점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평가 체제는 다르다 그렇게 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또 충분히 설득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좀 더 기재부가 좀 분발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자료 중에 상당히 좋은 논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걸 보완해서 좀 설득을 해서 21대 국회에서 좀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구매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기재위 소관 법률이고 환노위 소관 법률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정책적 지원 대상이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장애인 기업도 여성 기업도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좀 논란이 정부 내하고 국회에서 논란이 됐을 때 5% 의무 구매를 법제화했을 때 중소기업의 파이가 적어지는 게 아니냐. 중소기업계에서 우려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공정거래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이 소비자 후생을 그렇게 했을 때 소비자 후생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환노위에서 그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도 정부 입법 투입해서 고용보고 좀 협의를 해서 좀 논리를 개발해서 한다든가 그런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서 국회의원을 설득하지 않으면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논리를 계속 보완하는 작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회적 경제 연대위에서 저를 맨 뒤에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본격적으로 플로어의 질이라든가 토론 전에 한번 오늘 현장의 얘기를 한번 좀 정리해달라는 취지로 좀 보이기 때문에 한번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변철한 부장님하고 안민수 위원장님은 아까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나 가치법,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거 말씀한 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적으로 토론 시에 말씀 나누는 걸로 하고, 협동조합 제도 개선 관련해서 그 박강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그 해당 과하고 좀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먼저 서면 전자의결 도입하고 연합회에 대한 이종 연합회 회원 자격은 그 10월 초까지 입법 예고한 협동조합법 개정안에 지금 반영이 돼서 지금 규계의 법제처 심사 거쳐서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일반 협동조합의 전환세 취득세 특례는 전환시에 나름대로 재산세 감면이나 그런 건데, 취득세는 실질적인 조직 변경이라 해서 행안부 쪽이라서 약간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 간 조직 변경과 해서 좀 논리가 좀 보완이 돼서 좀 추가적으로 좀 설득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감이 있는데, 그런 비분할 적립금 제도 관련해서는 저도 이 사회적 경제 교수님들 전문가들을 만나면 이게 스케일업 할 때 상당히 중요한 정책 아이템이다, 그렇게 좀 주장을 하는데, 이게 스케일업만 봤을 때는 도입 필요성이 있으나 기존 조합원들의 어떤 배당권을 제약하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3월달에 발표한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내년도까지 한 연구용으로 스탠스를 취하는 걸로 됐습니다. 다만 제가 현장에 있는 분한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올 2월달에 그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공포를 해서 10월 1일 시행된 게 크게 이제 이종 협동조 연합회하고 우선 출자제입니다. 그래서 이종 협동조 연합회는 최근에 이제 대구에서 출범식이 되는데, 우선 출자 아니 비분할 적립금이나 결국 그 협동조합의 스케일업 할 때 필요한 수단인데, 우선 출자를 먼저 활성화하고 그래도 부족했을 때 비분할 적립금을 해달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저도 이제 협동조합 같은 데서 얘기 들으면 현장에서 우선 출자에 대해서 아직 홍보가 덜 된 건지 아직 준비가 안 된 건지, 저희가 사회적 기업 진흥 업무 지침 같은 거 만들고 있는데, 먼저 비분할 적립금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런 반대의 어떤 논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 법제도 된 우선 출자 활성화 통해서 그렇게 좀 그 협동조합들이 필요한 자금이나 스케일업 같은 게 해나가는 걸 좀 그것도 같이 좀 추진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생애법 관련해서는 좀 미리 보내주셨고, 저 공정위하고 긴밀히 협조를 했고 공정위로부터 의견은 많이 받았는데, 좀 개략적으로 그 생협의 정책성 강화는 설립 목적이나 법인격 등은 좀 수용이 가능하고, 약간 생협의 기본적인 원리를 할 수 있는 그 법인조합의 허용이나 그런 거는 약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다만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좀 저희도 고민 중에 하나가, 회전 출자도 약간 협동조합과에서 새로운 자본주다를 항상 얘기하는 게 비분할 적립금하고 회전 출자입니다. 협동조합과 교수님들이. 근데 공정거래위원회 검토 의견을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상에 우선 출자를 대안을 좀 검토하겠다. 회전 출자는 좀 어렵다. 이것도 세법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담당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협동조합 기본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11년도에 법 제정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 개별법이 만들어지고 기본법이 나중에 만들어졌고, 11년 당시에도 개별법의 관계를 정밀하게 검토했다기보다는 기본법 제정에 우선권을 두다 보니까 이 기본법의 내용은 개별 협동조합에 설립된 협동조합에는 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법이고 개별법이 이 법 간의 관계가 지금 단절돼 있어요. 역으로 보면 그 개별 협동조합 관련해서 만약에 우선 출자에서 3월달에 도입됐다고 하면, 개별 협동조합에 관련 없는 내용은 기본법을 적용한다 하면, 우선 출자가 2월달에 협동조합법이 개정됐으면 따로 뭐 생애법 개정 없이도 따로 적용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생협의 어떤 부처 이관 관련해서 그 김대현 센터장님 말씀하신데, 저희가 그 과거에 이제 기간 이슈 문제가 제기돼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거는 쉽게 볼 건 아닌 거고, 먼저 협동조합 기본법하고 생협법의 관계,
또 생협 말고 중소기업 협동제나 그런 틀 관계에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이슈인 거고, 그걸 어떻게 기본법하고 특별법과의 관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틀 안에서 좀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좀 우선 출자를 말씀하셨고 생협의 기간 이슈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게 바텀업 방식으로 개별 이슈를 해서 99년도에 이게 재경부 있을 때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재경부 옆에 북에 있을 때 그 상황을 알고 있었었고, 이게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국정과제 이슈에서 소비자 정책이 전반적으로 다 넘어가서 소비자원이 이관된 상황인데, 저는 이거를 어차피 부처 이관은 수단적 가치인 것 같고,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생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 거냐,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법하고 생협법하고 상당히 그 단계별로 보면 상당히 규제가 비대칭적인데, 제도가 비대칭적. 그래서 기재부로 오는 건 하나의 과정인 거고, 기재부로 왔을 때 활성화될 거냐, 기재부가 종합적으로 기본법을 보고 그렇게 제도나 인프라 구축하는 영역인데,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약간 그때 저는 그 당시 기재부로 와야 된다는 논리 중에 약간 저도 하는 게 이제 똑같이 행정위원회 같은 데가 금융위원회입니다. 어차피 독과점 관련해서 공정거래 총괄기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도 뭐 인가하고 하는 건데, 약간 최근에 금융위원회 이제 핀테크나 이제 핀테크 육성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궁극적으로 그걸 그 당시 결정은 보지만 생협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기존에 이제 그때 이관된 소비자원 같은 거에 그런 기능 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와야지, 무턱대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관해서 이관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좀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신협의 그 이현배 이사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 만든 책도 사회적 금융 상당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 인프라나 제도 개선 좀 많이 좀 보고 있고, 요 건의사항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도 좀 협의를 했는데, 상당 부분 전재수 위원 법안 논의 단계에서 수용을 하겠다. 상호협력 대상 사회적 경제 조직 범위 확대라든가 교류협력 조항 신설은 수용하겠다 하는 거고, 다만 아시겠지만 신협이 외환위기 직후에 약간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서 약간 부실화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건전성을 좀 같이 봐야 된다. 약간 그런 것도 좀 의견을 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재수 의원 법안이 논의될 때 아마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그 신협의 현장 얘기가 좀 전달돼서 그렇게 논의될 수 있게 하면 금융위도 좀 전향적으로, 어차피 건전성 유지된다는 점에서 그런 걸 활성화하는 쪽으로 좀 보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저희 기재부에서 최우선 업무 현안은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하고 가치법 통과에 우선을 두고 있고, 또 하나가 그 사회적 경제 총괄하는 그 부처이다 보니까 고용부, 행안부, 뭐 유관부처가 맞물려 갖고 사회적 경제 법안 한 아까 22개 건수로 법안 기수로 15개인데, 이제 농림부에서 약간 사회적 농업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안에서 같이 봐서 좀 연계돼서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오시지 않은 김영배 의원이라든가 청와대 김기태 비서관님하고 해서 좀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스마트한 논리 같은 거 만들어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